세율이 중과 세율이 적용될까요? 1억 원을 초과해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도 환수받거든요. 0.05%를 인하해서 이제 솔직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워낙 취득세율이 세니까 공동주택 가격으로 가거든요.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하냐 큰 의미는 없고 그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차익이 있어야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알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세금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5천만의 세금 상담소, 오늘의 고민 사연 읽어드릴게요. 5천만 씨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40년 무주택자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었습니다. 동작구에 10억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3억 정도입니다. 대출 정보 그리고 앞으로 내게 될 취득세와 종부세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무주택자이고 10억 원에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취득 단계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첫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네요. 세율이 중과 세율이 적용될까요? 안 됩니다. 기본세, 그렇죠. 예. 세율은 이제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원 이하면 1%,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면은 1.01%에서 2.99%, 9억 원 초과하면은 이제 3%가 적용되는데 사연 주신 분들은 취득 가액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항상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라는 거거든요. 이제 3%의 취득세율에다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하면은 기본적으로 3.3% 3,300만 원의 부담세액이 있을 거고요. 만약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아파트 평수로 보통 한 32평 이상이다. 그러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더 부과가 돼가지고 3.5%의 3,500만 원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액 요건이거든요.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수도권 내에서는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분은 취득세 감면은 적용 대상은 안 된다. 두 번째,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이제 재산세하고 이제 종부세인데 1주택자 상태입니다. 보유세는 항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분은 당해 연도에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다고 하면은 올해 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안 내겠네요. 이거는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꿀팁이겠죠.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 0.05%를 인하해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한대요. 주택 취득 가격이 10억 원이니까 인하 혜택을 못 받은 경우에 70%를 적용하면 주택 공시가격은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재산세율을 산정을 해보면 대략 185만 원 정도가 나오고 만약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 1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 재산세에 비해서 한 25만 원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1억 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 기준 금액 밑의 공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분이 이제 매도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취득한다고 하면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들만 이제 거주 요건이 적용돼요. 이후에 취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10억에 취득했지만 20억에 판다. 라고 했었을 때 비과세 기준 한도가 지금은 9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은 12억 원을 이렇게 적용을 한대요. 20억 원에 팔면은 그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 거주 기간에 따라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4%의 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양도 차익이 이제 크면은 맥시멈 80%까지는 적용 못 받는다. 이분 같은 경우는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지 이후에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10억보다 더 낮은 금액에 팔게 된다면 그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차익이 있어야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알겠습니다. 5천만 씨 사연을 듣고 나서 집을 구매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 대출이 굉장히 규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정말 이 5천만 씨의 사연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내가 현금 10억이 딱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쵸. 여기는 또 한 발 더 나와 서울이잖아요. 투기과열 지구의 대출 규제는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 15억 이하가 20% 구간, 15억 초과는 아예 LTV가 0원이에요. 물론 이것도 한국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인정하냐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그냥 40% 대출 나온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돈이 3억 가지고는 터무니가 없죠. 그러면 내가 신용대출 땡겨야 되는데 2020년도 11월 이후로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초과해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 또 환수받거든요. 지금 전세자금대출 풀로 땡기고 신용대출도 이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막 1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받고 그러고서도 부족하면 이제 부모님 찬스를 써야죠. 그렇게 해서 집을 사야지 안 그러면 솔직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라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집을 사느냐, 시집주는 사실상 포기하고 갭 투자로 가는 거죠. 매매랑 전세를 끼고서 사고 입주는 못하죠. 나는 그거 어디 살아? 월세나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또 안 나와요. 2020년도 6.17 대책 이후로 투기과열 지구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거든요. 월세로 살면서 집만 사놨다가 나중에 대출 규제 완화되고 아니면 그때 돈을 좀 모아놨다가 입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데 뭐 여기는 동작구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안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혹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 매매를 전세를 끼고서 사놨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방금 이제 5천만 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연들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다주택자들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취득하지는 못하잖아요. 워낙 취득세율이 세니까 지금 팔지도 못해요. 워낙 양도소득세가 세니까 증여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라는 게 적용돼가지고 증여세를 안 낼 수 있거든요. 반 또는 뭐 한 채를 주어가지고 종부세를 줄이려고 했더니 취득세가 고민됩니다. 취득했을 때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증여했을 때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증여하려고 하는 주택이 6억이라고 하면은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가 6억 원에 12%니까 7,200만 원을 내고 증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증여를 했었을 때 납부했던 7,200만 원보다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많으면 할 거고 많지 않으면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주택을 또 몇 년 동안 보유할 건지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참고로 증여에 따른 증여 취득세는 과세 표준 잡는 게 공동주택 가격으로 가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단독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할 것인지도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에서는 항상 전체 취득 금액을 갖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로 하느냐 큰 의미는 없고 재산세도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1주택자여가지고 뭐 기준금액 이하다라고 하면은 큰 실익은 없겠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만약 상향 조정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동 명의가 또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이 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뭐 장기 보유할 계획이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가 확실히 유리하죠. 나중에 이제 매도를 했었을 때 개인마다 기본공제라고 해서 250만 원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적용된다고 쉽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편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은 250만 원을 한 번 공제받지만 배우자하고 5대5로 갖고 있으면은 남편도 받고 배우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만약 5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다 하면은 이게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이익을 분산시키는 게 이제 세부담 측면에서 좋습니다. 세율 구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하면 양도세에서 혜택이 그래도 단독 명의보다는 낫네요.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라고 많이 물는데 주택을 취득할 때 10억 원의 재원이 남편한테 왔어요. 근데 명의는 5대5로 공동으로 했습니다. 부인 취득자금에 대한 5억 원 남편한테 증여받은 거 아니냐 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요즘 이제 상속조사도 있고 증여조사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공동 명의로 취득할 때는 양쪽의 취득 재원이 되는지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셨습니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이 고민들은 우리 5천만의 고민 상담소를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고요. 가까운 우리 이웃 세무사님들과 상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천만의 세무사 첫 시간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도 답답한 세금 고민 우리 5천만의 세무사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지식은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고 생활 속 세무 고민 세무사가 함께합니다.